안녕하십니까, 이윤환 CFP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한 이지밸류 버전 2.0 프로그램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법인의 기업 가치 및 리스크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프로그램을 구동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파일이 한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엑셀 매크로 세큐리티 오토셋이라는 프로그램 1번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예 아니오 문자가 나옵니다. 예를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컴퓨터 정보 알기 이지밸류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엑셀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구동이 된 다음에 화면상 이지밸류 버전 2.0 글씨를 클릭을 하시면 이 컴퓨터의 고유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정보를 메모해 주십시오. 이 숫자를 메모하셔서 저한테 피드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폰트 파일을 제가 압축을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폰트들이 압축이 되어 있고, 압축 풀기를 하시면 이렇게 해당 폴더에 폰트들이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이 폰트를 제어판에 있는 글꼴에 복사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윈도우 7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 7에서는 모양 및 제어판의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을 클릭하시면 컴퓨터에 깔려있는 글꼴들이 나오게 되고, 압축이 풀린 글꼴을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 복사를 누르시고 제어판에 글꼴 폴더로 넘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더라도 현재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 작업 수행을 체크하시고 예로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글꼴들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 우선 선행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직 설치를 하고 있네요. X에서 닫아 보내드릴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엔 각각의 PC에 맞게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PC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고요. 2007보다는 2010에서 구동을 하셔야 합니다. 2007에서는 여러가지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엑셀 2010을 셋업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동영상을 캡처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조금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프로그램 이지밸류를 구동을 하시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 2010이 구동이 되고요. 구동이 된 후에 조만한 파란색 화면이 뜨게 됩니다. 파란색 화면이 뜨게 되면 지금 화면이 떴죠. 파란색 화면이 뜨면 웰컴 투 이지밸류에서 글씨가 나오고 비밀번호를 쳐주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린 개인 비밀번호들을 눌러주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비밀번호 갱신이 있는데 이것 부분은 아무 때나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나중에 갱신이 될 때, 기간 만료일 업데이트가 될 때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그 비밀번호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이지밸류 버전 2.0 나오고 입출력 메뉴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결과 보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프로그램 종료에 해당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료를 조회할 법인을 크레탑에서 찾으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서 인쇄 부분을 누르셔서 체크하셔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상 먼저 업체에 대한 보고서를 띄워놨고요. 회사가 공개적으로 오픈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 작업을 좀 해놨고요. 이지밸류 보면 이 프로그램상에서 크레탑 자료 입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레탑 자료 입력. 그러면 화면에 크레탑 자료 복사해 넣기라는 메뉴가 뜨고요. 쭉 아래쪽에 클릭을 해보시면 각각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필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내용 지우기 버튼을 누르셔서 내용 지우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임의로 넣어놓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플로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띄워놓은 크레탑 자료에서 쭉 처음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재무제표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표에 해당되는 구분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왼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고 제일 아래쪽 현금 흐름 등급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면 복사가 되고요. 해당되는 이지밸류 화면을 넘어와서 재무제표 요약의 빨간 부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붙여넣기 옵션에서 주변 서식에 맞추기 이 부분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복사해서 붙여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다시 Alt 탭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띄워놓은 화면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 크레탑 자료를 다시 띄워서 이번엔 기업 프로필 부분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표 부분만 붙여넣습니다. 기업체명부터 시작해서 특이사항까지 얘도 드래그해서 체크를 하시고 컨트롤 C Alt 탭으로 하게 되면 전 단계에 있는 이 이지밸류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 기업체명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주변 서식에 맞추기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경영 규모 부분입니다. 다시 Alt 탭으로 넘어오면 경영 규모 부분 나오죠. 결산 기준 일자부터 드래그 하셔서 제일 아래 부분까지 표 부분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컨트롤 C 이지밸류로 넘어와서 경영 규모의 빨간색 부분에 쉘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주변 서식에 맞추기. 그 다음에 똑같이 경영진 현황 있죠. 경영진 현황이면 쭉 내려가면 경영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쭉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하시고 경영진 현황에서 다시 빨간 부분 체크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주변 서식에 맞추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 신용정보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 아래쪽에 주주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크레탑 자료에서 주주 현황이 나오게 되면 쭉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크레탑 자료로 이지밸류로 넘어가서 빨간색 부분 체크 오른쪽 마우스 주변 서식에 맞추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현황 보면 주주수부터 시작해서 액면 주식금액 합계 숫자 나오는 데까지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 주식 발행 현황 나오셔서 여기에 체크를 하고 오른쪽 주변 서식에 맞추기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화면으로 넘어가면 자료 옮기기가 있습니다. 자료 옮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컴퓨터에 따라서 빨리 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연역이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보면 이름을 제가 바꿔야 되겠네요. 이지밸류로 하고요. 이름은 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맨 위에 보면 메뉴바들이 있는데 엑셀 화면으로 보기 그러면 아래쪽에 엑셀 탭들이 나오게 되고요. 전체 화면 보기 하면 조금 전처럼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숨겨진 시트 보기 이름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에는 제외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본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익 정보 부분에 들어가면 평균 이익률, 매출 성장률, 평균 부채 비율 세 가지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평균 이익률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의 매년 동안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 이익률이 되고 파란색이 이익률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뭐 14.17%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7.3% 정도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어바웃하게 적정선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평균 이익률을 제가 뭐 한 5%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닫게 하시고요. 매출 성장률. 직전 연도 대비 매출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는 뭐 117% 정도 됐는데 평균이 38.18% 되고 여기 이쪽에 연평균 성장률 CAGR 요 부분 22% 정도 되는데 이 성장률은 회사가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기준으로 매년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성장이 됐는지 지금 이 그래프는 직전 연도 대비 성장률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저 같은 경우엔 안정세에 들어간 회사 같은 경우는 4% 정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안정된 회사라고 보고 한 4%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부채 비율 클릭해 보시면 지금 평균 부채 비율 132.8%, 올해 74.9%. 그래서 직전 연도 74.9%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보면 회계 기준이 2012년도 회계 기준이고요. 2012, 11, 10년도 3개년치가 나오게 되고 주주 현황이 있던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주주 현황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동으로 크레탑 자료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주명이 뭐 누구누구 뭐 이인화 가로 열고 동생, 이인환 가로 열고 형, 뭐 이인석 가로 열고 형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이렇게 동생, 형 뭐 이런 부분들이 끌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들어가셔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 시트에 형, 뭐 동생 이런 게 들어가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임원 현황도 자동으로 불러오게 돼 있고요. 여기 취임연도하고 퇴직연도는 취임연도는 회사 설립연도, 퇴직연도는 지금을 기점으로 10년 뒤에를 가정치를 자동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바꾸실 수 있고요. 수기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해주셔야 될 부분은 퇴직금 배수. 잘 안 보이실 텐데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에 퇴직금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퇴직금 배수 부분이 법적 적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넣어주시게 되고요.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은 실제적으로 이때 2023년도나 이때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전 3년 동안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2012년 1월 1일 직전 1년간 월급여 이 부분은 월급여 부분을 어떻게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 정도로 측정했는지 넣어주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일단은 들어가기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퇴직금 지급 규정 유무 보면 규정 없음을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1배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배수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전 1년간 평균 직전 1년 연봉을 10분의 1로 나눈 거에 1배수, 즉 그러니까 월 급여 기준으로 보면 1.2배수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규정 없음을 체크하시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정을 한번 두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는 5배수, 나머지 이사들은 3배수 넣겠습니다. 2012년 이전이고요. 2012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3배수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배수, 좀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사들은 한 2배수 정도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은 2023년도 퇴직하는 연도에 직전 2023, 22, 21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직전 3년 아니죠. 2022, 21, 23년 동안
대략 뭐 1억 8천을 받았다. 이사들은 뭐 1억 2천, 뭐 1억 2천, 1억 2천. 1000만원 단위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앞에 있는 뭐 18, 12, 12, 12 뭐 이 정도만 쳐주시면 단위가 따라가게 되고요. 2012년 1월 1일 이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 대표가 얼마 정도를 받았는지, 대표이사가 만약에 8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800, 얘는 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사들은 뭐 500만 원, 500, 500, 500. 그리고 이때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때 직전 1년 급여 평균으로 할 건지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할 건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이다 체크하시고 3개월 동안 동일하게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월 급여 동일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이 버튼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직전 1년 급여 평균이다 그러면 월 급여 동일을 다시 한번 해제했다 다시 눌러 주시면 동일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프로그램 버튼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삽입이 완료가 됐으면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PC가 코어 2 듀오 이제 듀얼 코어 정도 사양이기 때문에 중간급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i5나 i7 정도 되면 1, 2초 미만으로 아마 계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돌아가던 게 지금 손 모양으로 바뀐 거는 계산이 완료된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조정 메뉴를 보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오늘 기준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뭐 69,930원, 뭐 세법상 가치가 뭐 134억 원. 그리고 조정일 배당 조정 부분에 보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조정 2023년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10년 뒤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10년 뒤가 체크가 되게 돼 있고 만약에 10년 뒤가 아닌 뭐 5년 뒤나 뭐 3년 뒤 뭐 11년 뒤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기년도에 각각에 따라서 배당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배당은 일괄적으로 10%, 20%, 10% 단위로 버튼을 통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해당되는 연도 뭐 2015년도에 내가 50%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 해당하는 연도에만 숫자를 넣으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50%가 들어갔죠. 만약에 이때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넣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셔서 배당 일괄 적용 하시게 되면 다시 동일한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그러면 2023년도 거 볼게요. 뭐 지금 현 2023년도에 73,972원 평가되고 상증세법상 가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려가게 되면 배당과 당기순이익을 같이 조정했을 때 보니까 아까 위쪽에서 각각의 임원들의 4명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계산을 했고 지금 조정 2번 화면으로 가면 지금 1년 당기순이익 최근 2년 당기순이익, 최근 3년,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2022년, 21년, 20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12억 원, 12억 원, 뭐 11억 정도 되는데 이 아래쪽에 봐서는 각각의 임원들의 해당 연도의 퇴직금 정산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아까 넣었던 배수와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첫 번째 있는 주주가 제 이름을 넣어놨는데요. 2023년도에 10억 7,400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2억 9,400인데 대략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최근 1년 동안 가치조정 즉 이때 2023년도에 이윤안에 해당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면 클릭을 누르시면 됩니다. 최근 1년 가치조정.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보니까 대표이사는 됐고 나머지 이사들 3명을 합쳐서 한 12억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 이사들을 다 퇴직시킨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보겠죠. 최근 2년 당기순이 12억이니까 대략 비슷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근 2년 가치조정 두 번째로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최근 3년 거는 지금 임원들의 어떤 퇴직금을 다 정산했기 때문에 최근 3년 가치조정 클릭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주가 임원이 여러 명이 있어서 가능하다고라면 이 부분까지 클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치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되는 회사의 가치가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아래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이사의 지분에 대한 리스크가 나옵니다. 지분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이 계산돼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위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치 조정하지 않았을 때, 파란색은 가치를 조정했을 때. 그래서 지금 뭐 32억 9천부터 시작해서 73억까지가 대표이사가 가지고 가는 상속 증여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플랜 A는 사망보장을 종신 컨셉으로, 그 다음에 플랜 B는 사망보장을 정기 컨셉으로 가져갈 건데요. 대략 적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망보장 입력을 숫자로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조정이 되게 돼 있고요.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아직도 많이 있네요. 할증률은 정기보험 PO 정기에서 15% 20% 할증을 넣으면 됩니다. 15%를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원래 가지고 갈 리스크보다 조금 오버가 되죠. 그럼 한번 좀 줄여보겠습니다. 30한 5억 35억 정도 하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35억 정도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제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입력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입력이 완료가 된 이후에 어떤 화면들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출력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엑셀 화면 보기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져 있는 각각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앞쪽에서는 출력 화면, 크레타 복사 화면, 표지, 삽입은 조금 전 화면이고요. 비상장 주식의 평가 조서 부분이 나오고요. 순자산가액, 영업권 평가, 순손익계산서, 그 다음 평가차익 계산 명세서, 그 다음에 주식가치 A는 현재 상태, 지분 리스크는 각각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른 가치평가한 이후에 리스크를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리스크 1은 첫 번째 주주, 지분 리스크 2는 두 번째 주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주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탭에는 퇴직금 임원 1, 그러니까 첫 번째 임원, 대표이사가 보통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즉 7명까지 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탭이 주식가치 B, 이 부분은 우리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앞으로 뭐 10년 뒤가 되든 11년 뒤가 되든 그때의 가치 평가. 그 다음에 주식가치 C를 보면 이 부분은 조정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저희 퇴직금으로 조정을 했을 때 가치가 조정된 부분을 출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흥망성쇠,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플랜 각각의 결과에 따른 그래프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맨 나중에 출력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용도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트들에 보면 위쪽에 메인으로 이동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띄워놨던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각각의 시트들로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입출력에서는 크레탑 자료 입력, 맨 처음 화면이죠. 다시 메인으로 이동, 삽입 시트로 이동, 조금 전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넣었던 화면, 여기서 다시 메인으로 이동, 출력 메뉴로 이동은 이 부분에서 이따가도 체크를 할 텐데,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하는 시트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그냥 디폴트로 다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여러분들이 뭐 참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력을 안 할 거면 VP로 없애버리시면 되고, 지분 리스크 주주 1번부터 7번, 퇴직금 임원 1번부터 7번, 조금 전에는 주주가 뭐 4명 됐으니까 5번, 6번, 7번 없애고, 임원도 4명 5번, 6번, 7번을 없애고, PDF 파일로 출력 누르시면 PDF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메인으로 이동. 그러면 결과 보기 한번 볼게요.
비상장 주식 평가조서, 현재 주식 가치, 미래 주식 가치, 전체 지분 리스크, 대표이사 지분 리스크, 대표이사 퇴직금, 플랜 시트로 이동, 기업의 흥망성쇠, 프로그램 종료 버튼이 있는데 비상장 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기업 가치 평가조서라는 처음에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비상장 주식 평가조서 양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보고하는 그런 양식으로 맞춰져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한 주당 가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보면 각각의 버튼이 있고 비상장 주식 평가 버튼, 평가조서, 순자산 가액 평가, 영업권, 순손익 계산서, 평가 차익 계산서 명세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눌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산 가액 평가는 순자산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고요. 영업권 평가는 이 회사의 영업권이 얼마가 되는지, 현재는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0으로 넣게 됩니다. 순손익 계산서 부분을 보면 순손익 계산서, 순손익액 계산서, 그러니까 직전 3년간의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평가한 순손익액 계산서, 그 다음에 평가 차익 계산 명세서, 이 부분은 이제 현재 0으로 평가하고 나중에 장부가랑 실제 거래 가액을 한 평가를 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넣어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현재 주식가치, 그러면 지금 2012년도 회계 기준으로 현재 주식가치가 표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주식가치 시트로 이동하게 되면 볼까요? 2023년도 우리가 아까 평가하려고 했던 그 해의 가치가 나오게 되고, 주식가치 조정 시트로 이동하면 이 부분을 2023년도에 퇴직금으로 우리가 조정했던 그 시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 후 52,400원, 조정 전 거 보니까 73,972원 평가가 되고, 메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미래 주식가치 하면 조금 전에 2023년도 거를 보게 됩니다. 다시 메인. 그 다음에 전체 지분 리스크, 그러니까 각각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에 따른 상속 증여세 발생하는 리스크. 그 다음에 주주 1 지분 리스크로 이동 누르시면 첫 번째 1번 주주의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리스크의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누구 대표께서 보유하고 계신 지분의 몇 프로에 대한 세금 부담액은 현재 32억 9천만원, 10년 뒤인 2023년도에는 1.3배 많아진 44억 2천만원입니다. 데이터 시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위쪽에는 기업 가치, 아래쪽에는 지분의 가치, 즉 보면 2.1 써 있는 거는 기업 가치가 2.1배 성장한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좀 이게 겹쳐졌는데 2.2 나온 거는 지분 리스크가 2.2배 성장한다는 겁니다. 즉 회사 가치 성장하는 것보다 지분 리스크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위쪽에 주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퇴직금 눌러보시면 현재 대표이사가 2011년 12월 30일 세법 개정 전이죠. 까지 퇴직금이 얼마,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퇴직할 때 얼마, 그리고 왼쪽에는 퇴직금 예상액, 오른쪽에는 퇴직소득세 예상액. 그러니까 이게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수 적용이 변경이 됐고 2013년 1월 1일 전과 후에는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는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 어떤 금액이나 배수를 넣어서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연도나 다른 금액이나 다른 배수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옆에 붙어 있는 버튼들을 누르셔서 조정을 하시고 취입연도를 2002년도로 하고 퇴직연도를 2020년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퇴직금 배수를 2012년 전에 4배수, 2012년 이후에 3배수, 그 다음에 직전 평균 급여액을 좀 올리고 싶다. 10만원 단위로 바뀌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전 3년, 그러니까 2022년 퇴직하기 직전 3년도 동안에 2억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버튼들을 누르시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계산이 다시 되게 됩니다. 그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했던 그런 시트가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각각의 연도에 따른 퇴직금, 퇴직소득세, 실수령액, 실효 세율이 나오게 되고, 왼쪽 그래프에서는 4억 2천부터 시작해서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뭐 15억 6천 정도 되겠네요. 15억 6천만 원까지 퇴직금을 정산할 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퇴직소득세, 이 부분이 실제 수령액,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실효 세율입니다. 즉 7.1%부터 최대 12.18%까지, 잘 안 보이시죠? 7.09%부터 12.18%까지가 퇴직금 수령하실 때 실효 세율입니다. 즉 15억 가까이 16억 가까이 수령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1억 9천 정도만 내니까, 그래서 퇴직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드리시면 되고, 아래에 연봉 증감에 따른 퇴직금 시뮬레이션은 각각의 연봉을 1억 2천, 2억 4천, 3억 6천으로 했을 때 어바웃 한 5년 단위로 어느 정도까지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임원 1번부터 7번까지 누르시면 이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메인으로 이동, 플랜 시트로 이동 볼게요. 플랜 시트로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대표이사의 지분 리스크에 따른 종신으로 클로징 들어갈 때, 정기로 들어갈 때 대표이사의 지분에 따른 위쪽은 상속 증여세, 즉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망 리스크를 준비할 때 종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기로 할 거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주당 가치는 현재 6만 1천원에서 17만 4천원까지 이렇게 한 포인트 꺾였던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2023년도 기준으로 직전 22년, 21년 두 해를 우리가 조정을 했을 때 같이 조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기업 가치도 마찬가지로 여기 단위가 잘못 들어갔네요. 기업 가치 같은 경우 억 원입니다. 제가 체크를 다시 해놓을게요. 134억 원부터 384억 원까지 동일하게 체크했던 그 조정했던 그 해년도에 꺾였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M&A 시 양도소득세는 13억 5천부터 41억까지 양도소득세 발생한다는 부분이고, 맨 끝에 이 부분은 청산할 때 발생하는 청산법인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배당을 한 해에 쌓여져 있는 부분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맨 위에는 전체 세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정했을 때 직전 2년 동안 조정했을 때 약간 변동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다시 넘어가서 기업의 흥망성쇠, 시간이 없을 땐 보통 이 두 시트로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세금이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데, 대표님이 잘 돼서 2023년 퇴임하실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 혹시 지분만큼을 증여하신다고 하면 자녀한테 가업 승계하신다고 했을 때 증여세, 회사를 딴 회사에 M&A 할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청산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청산법인세, 배당소득세, 굉장히 많죠. 퇴직금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라 핸들링 할 수가 없고요. 증여세나 그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회사의 가치가 조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변동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조정해 보니까 163억 정도 평가갔던 그런 회사가 115억으로 평가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41억 됐던 게 21억 정도, 우리가 20억 정도는 세이브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15억 정도 발생했던 게 8억. 청산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란 부분은 안 하고 계속 지나가게 되면 미처분 이익이 경우 쌓여진 거 가지고 배당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세금적인 변동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장 가지고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떤 플래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과 그런 어떤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메인 화면에서 제일 아래쪽에 프로그램 종료가 있는데, 이 버튼은 항상 엑셀 메뉴로 넘어갔을 때 엑셀 화면 보기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X표 있죠. 얘를 누르시게 되면 종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화면의 종료 버튼으로만 종료 가능합니다. 확인 누르시고 종료하실 때는 메인으로 이동하셔서 프로그램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출력 메뉴로 이동을 안 했죠. 출력 메뉴에서 여기에서 아까 이제 PDF 출력과 기본 프린터 출력 두 가지가 있는데 PDF 출력을 하게 되면 느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 4분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 체크를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로 출력하시게 되면 제일 앞에 파일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주식회사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동일한 파일이 있으면 동일한 파일이 존재합니다 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조정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위에 있는 버튼들 볼까요? 각 메뉴에 발생할 수 있는 위에 있는 버튼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눌러보시고 터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궁금한 사항이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해 주실 때 이메일은 잘 보이시나요? cfp.yhlee@gmail.com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핸드폰은 가능하면 문자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메인으로 이동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